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200% 올랐습니다. 작년 9월, 10월 저점부터 생각을 하면은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당연히 이걸 가진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자, 이제 슬슬 대박난 분들의 인증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800% 1억 5천 벌었다는 분이 저는 제일 부러운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한 주도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만 이런 걸까요? 생각보다 주식시장에서 대박나는 분들은 원래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P 500에는 당연히 500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7개만 이번에 대박이 났다고 해요. 당연히 나머지 490개 정도 되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분들은 당연히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과거 닷컴 버블 때 시스코 그리고 지금의 엔비디아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미국 60년간의 강세장과 약세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에는 당연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7개 빅테크 종목들만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면서 또 닷컴 버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7개 종목은 순서대로 애플, 마소,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메타, 그리고 이번에 가장 대박났던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번에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실제로 이 종목들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상승장의 90%를 이 7개 종목들이 가져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글은 알파벳 A랑 C로 상장되어 있지만은 합치면 3.7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빅테크 7개를 제외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9번째로 1.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엑손모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존슨앤존슨, JP모건 등이 보이는 것 같고요. 각 섹터별로 1등주가 전부 뒤로 밀리면서 이제는 테크 기업들만 상위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워렌 버핏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숫자로 말하면은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런 방식의 트리맵으로 보면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다시 보입니다. 내가 아는 기업이 몇 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더스와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걸 보면은 괜히 닷컴 버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너무 비중이 적어졌어요. 보통은 이렇게 몰빵해서 몇 개만 주가가 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다 같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얘네만 빼고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S&P 500은 15%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올랐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3%밖에 안 된다고 해요. 빅테크가 수익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고요. 올해 1월부터 애플은 47%, 테슬라가 140%,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려 200%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만 안 오른 게 아니라 얘네들만 오른 거예요. 워낙 주가가 올라서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은 러셀 2000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9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3,7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규모가 돼버렸어요. 올해 가장 대박은 역시 엔비디아일 겁니다. 연초부터 챗 GPT와 같은 대박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AI랑 반도체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과거의 알파고 때만 해도 신기하다라는 수준에서 대부분 넘어갔는데 이제는 내 인생 그리고 내 업무, 내 직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역시 사람은 나한테 직접 무언가가 닥쳐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GPU 시장에서 탑급 제조사는 엔비디아 말고도 인텔하고 암드가 있어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전체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워낙 오르니까 이제 조금씩 거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엔비디아는 실적도 정말 좋습니다.
작년에 총 매출이 28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수준입니다. 2011년을 보면은 39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때랑 비교하면은 7배 정도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애매한 거는 올해 매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죠. 계속 오르는 건 맞는데 일단 올해는 전년 대비로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2011년부터 확실히 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딱 2번 떨어졌는데 의외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코로나 수혜주가 되면서 상승했다라는 게 눈에 띄는 편이에요. 전체 증가율만 보면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분명히 매출은 올랐는데 매출과 주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PS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PER, PBR처럼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의외로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PSR이 간단히 뭔지 보면은 프라이스 셀링 레티오의 약자로 주가 매출액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인데 매출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해요. 당연히 PSR이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높을수록 고평가로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S&P 500 전체의 PSR은 2.52배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매출과 PSR을 같이 놓고 보면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자, 초록색에 기존에 있었던 매출은 물론 증가한 편이긴 한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PSR은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10년 전에는 2에서 3배 수준이었는데 2020년부터 갑자기 20배가 넘었어요. 특히 현재는 주가가 폭등하면서 40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PSR만 기준으로 보면은 엔비디아는 S&P 500 평균 대비 15배 정도의 고평가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고평가라고 하면서 과거의 닷컴 버블 시기에 시스코랑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닷컴 버블 때 가장 핫했던 기업인 시스코 그리고 지금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비교해 보면은 꽤 비슷해 보입니다. 시스코는 그 당시에 미국의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다가 닷컴 버블과 함께 주가가 폭락해버렸어요. 네트워킹 장비를 만드는 글로벌 대기업인데 물론 지금도 굉장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누가 시스코 주가를 얘기하는 거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IT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제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지금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랑 시스코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전문가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은 시스코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가는 어떨까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오르고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닷컴 버블 시기 당시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꽤 올랐지만은 S&P 500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역시 S&P 500이 더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 IT 유망주 1위 기업이 지금은 시장 평균보다도 수익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물론 올랐지만 시스코는 2000년 초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최고가 대비 89%나 폭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20년 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시스코가 업계에서 한물 간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가장 큰 네트워킹 장비 제조회사고요. 단지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망 회사가 아닐 뿐입니다. 20년 전에는 앞으로도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재밌을까요? 과거의 인기 종목이 미래에도 인기가 많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기에는 아직 무리는 당연히 있어요. 당시의 나스닥 100은 순식간에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은 아직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폭락을 생각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또 없어요. 실제 미국의 과거 60년 동안을 비교해보면은 폭락 시기는 당연히 있었지만 주가가 반토막이 난 다음에도 항상 100%에서 500% 가까운 수익이 뒤따랐습니다. 자,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하면은 아쉽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버티기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역사적으로 강세장은 평균 5년씩 지속되었다고 해요. 바로 직전까지는 11년 동안 오르다가 코로나로 멈췄었죠.
연초 이후에 S&P 500은 15%나 상승했는데 막상 개별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은 3%밖에 안 됩니다. 최근 지수 상승의 90%를 7개 빅테크에서 전부 가져갔다고 하니까 확실히 주가 쏠림이 심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를 매수하지 않았으면은 소외되는 기분인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오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도 좋은 쇼핑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